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논문 제목들을 가지고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 드렸는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2개 기업들을 관심 기업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산업보고서로는 바이오와 관련된 주제로 산업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산업보고서 주제는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이 아스코 보고서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한 2달 전쯤에 AACR 2024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를 또 보시고 저희가 이전에 발간했던 AACR 보고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암학회라고 해서 AACR, 아스코, 에스모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스코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스코는 AACR과 에스모와 함께 이제 3대 암학회로 불리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한 매년 6월 정도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이 아스코가 5월 31일부터 한 6월 4일 동안 한 닷새 정도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스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AACR은 이제 주로 전임상 단계에서 초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가 있어야지만 발표가 가능한 학회입니다. 그래서 AACR보다는 좀 문턱이 높은 학회로 인식이 되고, 이 아스코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 임상 결과들을 바탕으로 항암 관련된 치료 지침이나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학회여서, 이 아스코 학회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주목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스코를 이제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또 예전에 나왔던 결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아스코 2023 같은 경우에는 한 5,500개의 초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유한양행에서 렉나자에 대한 발표를 아스코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노바티스의 키스칼리, 얀센의 카빅티 같은 이제 발표들을 진행했는데, 새 치료제 모두 아스코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발표했었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브리반토와의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 여부를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노바티스의 키스칼리나 얀센의 카빅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지금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글로벌 신약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한지를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하게 되는 게 이 아스코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아스코와 관련해서 나온 정보들은 아직 논문 제목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된 논문 제목을 이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혈액암이나 아니면은 고형암 중에서도 폐암이나 유방암 관련된 치료제들이 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트렌드가 이제 혈액암과 고형암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번 달 23일에 초록이 공개가 되면서 탑라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심 기업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관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이 아스코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저희가 이 표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HLB의 리보세라닙이 있고,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리가켄 바이오의 ADC 관련된 내용, ABL 바이오의 ABL503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발표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작은 기업들 딴에서는 GI 이노베이션, 이제 티움 바이오, 앱클론, 큐리언트, 네오 이뮨텍 등에 관한 논문들이 지금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시고, 저희 뒤에 보고서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들을 한 번씩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아스코에서 볼만한 관심 기업으로 드리는 것은 GI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네오 이뮨텍, 이 2 기업이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을 하는 회사인데, 아스코에서 발표될 파이프라인이 GI102입니다. 이 GI102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인터류킨을 기반으로 한 면역 항암제인데, 이전 제약사들은 이 인터류킨 2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는데, 이 GI102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형암 중에서 흑색종
대상으로 객관적 반응률이 43%를 기록을 하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IL-2 기반의 치료제를 크게 상회하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GI 이노베이션의 GI102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스코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50조 시장 규모의 블록버스터 피하주사 면역 항암제 들과의 그 병용 파트너로서 굉장히 큰 주가 상승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아스코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스코에서 볼만한 기업으로 이제 네오이뮨텍이라는 기업을 이제 관심 기업으로 드리는데, 이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메인 파이프라인이 NT17이라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NT17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뭐 림프구를 증폭시키는 치료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 췌장암 치료와 관련해서도 FDA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AACR에서는 NT17이 이제 폴폭스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 폴폭스 단독 투여했을 때 대비해서 종양 크기를 약간 69%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면서 AACR에서도 기대를 받았었고요. 또 이번에 24년도 5월에 나오는 아스코에서는 췌장암 환자 48명 그리고 MSS 대장암 환자 50명에게 NT17과 그 다음에 키트루다 병용 투여한 결과를 이제 최초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아스코에서 네오이뮨텍에서 발표하는 NT17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스코 2024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 제목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었고, 23일에 탑라인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때 가서 관심 기업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